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우리 이제 2022년 1회 전기 산업기사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고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해설해 보자고요. 자, 제가 세모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의를 두지 마시고 세모치지 않는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들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그 81번이죠. 우리 기술 기준은 제5과목으로서 81번에서 이제 100번까지 이제 이 기술 기준 교과목이 되겠다. 자,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접속되는 그 변압기의 외함에 실시하는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철골의 대지의 전기 저항값의 최대값이에요. 자, 이건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수도관 접지랑 그 다음에 무슨 접지냐면 철골 접지 되겠다. 수도관 접지 무슨 접지? 철골 접지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요, 이 접지라는 건요, 접지라는 건 어떤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재 모타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이 그 어떤 대상을 전선을 이용해서 저항이 낮은 상태로 이렇게 땅과 이어주는 이 행위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접지를 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접지를 함에 있어서요, 우리는 이렇게 접지 도체라고 그래요. 이 도체를 꼴랑 대지에 연결해 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뭘 이제 이 연결해 주냐면 바로 접지극이라는 걸 설치해 주죠. 뭐 동봉 타입이 될 수도 있고 판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메쉬 타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수도관 접지, 철골 접지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 접지극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요, 이 지중에 지금 뭐가 지나가냐면 금속재, 수도관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별도의 접지극이라는 걸 설치하지 않고 이 접지 도체를 수도관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접지를 마무리 질 거다, 이런 뜻이죠. 철골 접지는 건물의 기초에다 연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접지는 반드시 수도관 접지, 철골 접지는 이 수도관이든 철골이든 이 이제 물질이 도전성 물질이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첫 번째가 이 수도관 접지는 몇 옴 이하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수도관 접지는 3옴 이하가 나와야 돼요. 자, 이 수도관 접지는 몇 옴 이하? 이 수도관 접지는 3옴 이하의 저항값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철골 접지는 2옴 이하의 저항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그냥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 이 접지도체를 연결하기 전에요, 이 수도관과 대지 간의 저항을 측정했을 때 그 값이 3옴 이하가 나오면 그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대신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철골도 똑같아요. 먼저 연결하기 전에 그 철골과 이제 대지 간의 저항을 먼저 측정했을 때 그 저항이 2옴 이하가 나오면 우리는 그 철골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바로 철골 접지의 경우 몇 옴 이하의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이 1번이죠. 1번.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같이 기억해 주자. 자, 그 다음 82번 볼게요. 82번. 요거는 여러분들 82번은 개정된 문제가 아니지만 좀 선택을 좀 하셨으면 하는 문제예요. 뭐냐면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또는 관등회로 또는 고압 옥내배선과의 이격거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특고압 옥내배선과 이제 이 저고압, 요건 테마가 옥내배선이죠. 옥내배선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6m, 즉 60cm 이상을 이격시켜줍니다. 요거는 요 테마 하나 정도만 그냥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굳이 이제 좀 추천드리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분들은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고압 옥내배선의 이격거리를 물어보면 얼마가 된다? 0.6m 이상의 최소 이격거리가 있다는 거,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더 이제 뭐 볼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 80 몇 번이냐면 8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보자.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에는 지름 몇 미리 이상의 나 경동선을 써야만 하는가. 자, 83번의 경우는요. 83번은 바로 가공지선에 뭘 말하냐면 굵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지물에는 그 최상단에 뭘 설치하냐면 바로 가공지선을 설치하죠. 우리가 이렇게 배전선로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완금이라는 걸 설치해서 애자를 장치하고 전선을 가선하는데요. 잘 보면 여기 맨 위에 이렇게 꽃갈콘이 하나 씌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복이 없는 또 하나의 선이 이렇게 이 전선로 위를 지나가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가공지선이죠. 그래서 주된 역할은 뇌가 직격했을 때 아래에 있는 이 전선로를 보호한다 이랬고요. 전력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배전선로의 이 보호각 여기 세타는 몇 도가 된다? 우리 배전선로는 45도 이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97% 방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부분이랑 관련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고압 가공지선의 경우, 자, 이 가공지선의 전선로의 전압이 고압이면 고압 가공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최소 굵기는 지름 4mm 이상의 나 경동선을 쓰고요. 두 번째가 특고압의 경우라면, 그쵸? 지름 5mm 이상의 나 경동선을 써줘라 이런 얘기죠. 우리 문제에서는 전압이 지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가공지선이었으므로 5mm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4번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입니다. 자, 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로 사용하는 이 철탑의 최대 경관을 물어봤어요. 자, 이것은 이제 경관을 물어본 건데 좀 내용을 지우고 이 경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 이외에는 그 테마에선 보실 게 없다. 자, 그럼 먼저 보시면요. 바로 뭐가 되냐면 경관 되겠습니다. 84번이죠. 84번. 경관이 되겠다. 자, 먼저 종류라고 한번 해볼까요? 종류. 그 다음에 표준경관. 무슨 경관? 표준경관. 그 다음에 무슨 경관이냐면 시가지 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말이 없는 이 표준경관이 바로 뭐가 된다? 시가지 외의 경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 이런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시가지 외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제가요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한 경우나 지지물로 B종 지지물을 선택한 경우와 지지물로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하였을 때 이때 경관은 어떻게 되냐 이런 뜻인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해요. 그래서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다면 그때 표준 경관은 얼마가 되냐면 150m 이하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시가지로 들어오는 순간 목주는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A종에 대해서죠.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라면 이게 이제 시가지로 들어오면 이걸 한번 2로 나눠봐요. 그럼 얼마예요? 75m 이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종 지지물은 기본적으로 250m 이하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가지로 들어오면요. 이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당겨봐요. 그럼 얼마가 된다? 1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탑의 경우 얼마냐면 600m 이하가 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자, 이것이 이제 시가지로 들어오면 요 두 개를 더해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400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자, 이때 시가지의 경우는 좀 달라져요. 뭐냐면 단 간격이 철탑이에요. 단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가 돼야 돼요. 단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가 돼야 된다. 자, 일단 뼈다구를 좀 완성을 한 다음에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철탑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 애자를 현수시켜 갖고 이렇게 선이 지금 가선되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 사이의 간격이 4m 미만이라면 250m 이하가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냐면,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누구를 사용한대요? 지지물로 쓰는 것은 일단 철탑이에요. 경관을 물어본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 시가지 경관은 시가지라고 주기 때문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러므로 얼마가 된다? 600m 이하가 되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4번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곳이죠. 자, 85번 여기다 좀 해볼까요? 이거 좀 지우고. 85번은 실기 문제에서 이 내용을 쓰라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이제 잡아주셔야 된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전선과 기계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전류 차단기라는 걸 설치해 줘야 되는데, 다음 장소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1회차 때 그 기사실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접지공사의 접지도체예요. 요건 원래 이제 개정이 돼갖고, 요 접지도체가 접지선이라고 불렸던 것을 접지도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가 다선식 전로에, 다선식 전로의 그 중성선에도요, 우리가 이제 이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단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중성선에 퓨즈를 넣지 않고 직결한다, 뭐 이런 표현을 두는데, 세 번째가요, 전로 일부에 접지 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에 접지측 전선을 말하는데요. 자,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제가 예시를 드리면, 이런 이제 접지공사의 접지도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금속재 외암을 갖는 이제 모터가 있다고 볼게요. 이때 제가 이 모터를 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땅과 이어지는 행위,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접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전력 대상물을 저항이 낮은 상태로 전선을 이용해서 대지와 이어주는 행위죠. 근데 문제는 제가요, 이 접지도체를 보호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퓨즈, 이제 차단기를, 이렇게 퓨즈가 아니라 차단기를 이렇게 연결했대요.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 차단기는 지금 내려가도 별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단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럼 차단기를 내려놨다는 얘기는 여기가 끊어진 상태죠. 이 접지를 하나만 한 거죠. 그래서 이 접지도체나 중성선, 접지측 전선은 어떠한 경우든 항상 뭐예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인데,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 시설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1번 접지공사의 접지선인데, 요거는 참고적으로 원래 이제 접지도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요렇게 기억 좀 부탁드리고, 2번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게 이제 3번이고요. 4번 접지공사를 한 이제 저압 가공전선로에 바로 뭐가 된다? 접지측 전선이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가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85번에 이제 해야 하는 장소는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86번. 34만 5천 볼트 이 변전소에 뭐를 한대요? 이제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에서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 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요것은 이제 좀 다 지워볼게요. 발 변전소, 이제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울타리 담등을 설계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이 되겠다. 자, 여기서 나오는 부분도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이다. 자, 86번이죠. 요것은 울타리 내지 담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어디의 시설이다?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런 장소에 이 발전소나 변전소 또는 개폐소 이런 장소들은요,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와서는 뭐 어때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펜스를 쳐줘야죠. 흔히. 그래서 이때 설치하는 울타리 내지 담등의 최소 높이를 말해요. 자, 이러한 장소에 설치하는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는 몇 메타가 되냐면, 여기 다 이게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몇 메다? 2m 이상이 돼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요. 자, 두 번째가 우리 이 울타리 등과 지표 하단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이 간격은 0.15m 이하가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우리가 울타리가 있고요. 자, 요렇게 울타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대지면이죠.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졌다고 가정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 있다면 이 간격은 0.15m 이하가 되도록 하라 이거고요. 세 번째가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 거리를 말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건 좀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시설되는 그 기구의 전압이 35kV 이하의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가 된다? 5m 이상이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A는 뭐고 B는 뭐냐? 자, A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말해요. 시설되는. 그 다음에 B는 그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충전 부분은 뭐냐면 그 기계기구에서 이제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항상 어떤 그 장비에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그 장비와 전선이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자, 이걸 좀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자, 변압기가 있대요. 자, 우리는 울타리의 높이를 A라고 보고요. 이로부터 그냥 그 기구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가 된다? 6m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한다면 기본 6에다가
단수 적용하셔갖고 0.12m 적용해 주시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는 제가 안 쓰고 여기다 좀 써볼게요. 뭐냐면 울타리의 접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그냥 우리 울타리는 그 접지를 45m. 자, 네 번째. 문제에서 이제 울타리의 접지를 물어보면 45m 이내마다 접지한다는 거. 이 정도만 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34만 5천 볼트 변전소를 설계함에 있어서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그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 거리를 말했어요. 자, 그러면 조건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이미 전압이 3, 4호기 때문에 이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본 6에다가요 단수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단수 적용하실 때요 이제 기준은 3, 4호가 되죠. 그래서 3, 4호에서 지금 보면 사용전압 킬로볼트 기준이에요. 3, 4호에서 뭘 빼주냐면 기준 전압인 160을 빼준 다음에 이것을 1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단수가 18.5가 나와요. 하지만 이 단수는 무조건 절상을 해주셔야 돼요. 절상이라는 건 소수점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단수는 19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9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0.12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8.28m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바로 4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잡아줘야 될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87번 볼게요. 87번. 네, 그래서 이 접지 부분, 이제, 그 울타리 담등의 이제 시설은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7번 쪽 지워볼게요. 보시면 옥내에 저압전선으로 무슨 전선? 나전선의 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죠. 잘 물어보니까 이 문제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87번이죠. 나전선의 시설 가능 공사라고 볼게요. 나전선은 피복이 없는 순수 도체로 구성된 선이죠. 이 선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옥내에는 설치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옥내는 이제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접촉 우려가 큰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조건이라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가 무슨 공사냐면 바로 애자 공사는 가능합니다. 애자 공사. 요거는 원래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여야만 한다 이제 이런 조건이 붙는 건데 그냥 종류만 보시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버스 덕트 공사예요. 무슨 덕트? 버스 덕트 공사도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가 무슨 공사냐면 라이팅 덕트입니다. 무슨 덕트? 라이팅 덕트 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기구에 접촉되는 이 접촉 전선 등은 요렇게는 우리가 나전선의 시공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접촉 전선은 차단기에다가 어떤 여러분들 기구에다 전선을 연결할 때는 제가 피복을 벤치로 이제 까서 이렇게 우리가 접속시키잖아요. 이런 부분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전선 등은 우리가 이 구간은 나전선을 허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87번에서 뭘 물어봤냐면 옥내의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럼 허용되는 경우를 제끼면 되겠네요. 1번 라이팅 덕트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버스 덕트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애자공사, 얘는 이제 전개된 그런 부분이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4번 아니죠. 금속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88번 볼까요? 88번. 발전기의 그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죠. 자, 이거 좀 씌워볼게요.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발전기 등에 바로 뭐가 된다? 보호장치가 된다.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경우냐면 이 발전기를 보호하는 보호장치는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할 수 있어요. 뭐 이것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과전류의 경우예요. 요게 이제 원래 과전압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 과전류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냐면 용량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발전기는요 그 용량에 관계가 없더라도 과전류가 흐를 경우를 대비해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가 문제에서 풍차라고만 나오면 풍차 100kVA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의 압유 장치의 그 유압이 현저히 저하했다, 이런 경우인데 우리는 풍차 보고 100 갈 거고요. 세 번째가 조건에서 그냥 수차만 언급돼야 돼요. 수차만 언급돼야 돼요. 자, 요때는 50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거는 이제 수차 발전기를 말하는데 베어링 온도가 상승한다고 나오면 이런 얘기 나오면 2000 기억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묶어볼게요. 뭐냐면 내부 고장이나 발전기 내부 고장이나 베어링이 마모된대요. 이런 얘기 나오면 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 요건 사실 이제 이제 kVA고 요건 킬로와트인데 그냥 어차피 그걸로 장난 안 치니까 만 기억하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베어링 온도가 상승하고 베어링이 마모된대요. 그럼 얘가 기준이에요. 요 조건은 베어링이 마모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발전기의 그 용량에 관계없이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해야 되는 그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죠. 바로 뭐예요? 그 과전류에 대한 이제 보호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88번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요렇게. 나머지도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특별히 뭐 더 볼 얘기가 없습니다. 자, 이제 89번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되는 배전용 변압기의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한도예요. 자, 89번은 뭐냐면 배전용 변압기 배전용, 즉 요거는 이제 앞에 이렇게 말해 붙였어야 되는데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이다.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에 시설되겠다. 자, 첫 번째가요. 이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첫 번째 전압의 한도가 있습니다.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로 사용할 수 있는 변압기는요. 반드시 1차 전압은 35kV 이하가 돼야 되고요. 2차 측은 저고압일 것이에요. 두 번째가 특고압 측의 보호 설비예요. 한마디로 1차 측에 설치되는 보호 설비인데 뭘 설치하냐고 물어봐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는 것. 요 정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9번에서 물어본 거는 뭐냐면 특고압의 이제 전선로에 접속되는 배전용 변압기의 전압의 한도죠. 그래서 1차 35kV 이하가 돼야 되고요. 2차 측은 저고압일 것.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0번. 다음 중 보호도체의 종류가 아닌 거죠.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일단은 세모 좀 쳐주시는데 하셔야 합니다, 이거. 다음 중 보호도체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호도체, 이 P2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P2선은 이제 감전을 이제 이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모를 치지만 이제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제가 이제 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크게 의를 두지 마시고요. 이 세모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모를 치지만, 이번엔 치지만 하자는 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다음 중 보호도체의 종류가 아닌데, 흔히 말해서 이 보호도체의 종류인데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P2N선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는 보호도체는 P2선인데 요걸 겸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호도체와 P2N은 중성선이 보호랑 이 중성선이 겸용된 타입이고요. 두 번째가 P2L이 됩니다. 요것은 보호도체랑 선도체가 겸용된 타입이에요. 겸용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2M이 됩니다. 이거를 좀 외울 때 LMN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 LMN. 근데 순서를 좀 나중에는 이제 좀 순서를 좀 제가 이제 좀 이쁘게 한번 그런 순서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쨌든 LMN이 있다. 그래서 이놈은 보호도체랑 이 DC에서 이제 중간도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PS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하자. 요것도 여러분 이제 실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91번. 요건 좀 제가 지워볼게요, 이제. 91번은 최대 사용 전압이 440V에 그 전동기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물어봤어요. 자, 이 파트는 안 나오면은 조금 이제 좀 이상한 파트일 정도로 출제 빈도가 기술 기준에서 압도적이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91번인데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되겠습니다. 자, 91번의 테마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다. 몰라도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권선과 대지 간에. 그쵸? 자, 외우실 때는 비접다직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접다직이다. 여기서 B는 뭘 말하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합니다. 접은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다는 중성점 다중접지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한다 라는 거죠. 자, 이들의 차이점은 이제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저항값이 다른 건데요. 자, 이때 중성점 비접지인데 우리는 말이 없으면 다 비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7kV 이하의 것이라면 그 대상의 전압에다가 몇 배가 되냐면 1.5배를 곱한 전압을 10분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저전압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최저전압이 몇 볼트? 500V의 최저전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7kV를 초과한다면 그 대상의 전압에 몇 배가 되냐면 1.25배가 되겠습니다. 역시 최저전압이라는 조건이 붙고요. 요놈은 1500V 되겠다. 자, 중성점 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에 몇 배가 되냐면 1.1배가 되겠습니다. 전압의 한도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접지만 보고 갑니다. 자, 이놈도 역시 뭐가 있다? 최저전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게 75,000V예요.
요 세 가지는 최저전압이 있는데 계산전압이 최저전압보다 작다면 시험전압은 계산전압이 아닌 최저전압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다중접지는 대상의 전압에 0.92배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최저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직접 접지죠. 자, 직접 접지는 기본적으로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에 0.72배 되겠습니다. 0.72배. 최저 전압이 없어요. 자, 170kV를 초과하는 타입에 대해선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되고요. 역시 최저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 대상이 연료전지나 태양전지래요. 자, 연료전지나 태양전지에 절연내력 시험한대요. 시험 시에 시험 전압을 직류로 선택하면 전압은 1.5배가 되고요. 시험 전압을 교류로 선택한다면 그 시험 전압은 1배가 된다는 거.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냐면 최대 사용 전압이 440V인 전동기죠. 우리는 조건에서 이제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무슨 접지다? 비접지로 봐달라고 했었고요. 440은 엄연히 7kV 이하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V가 440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1.5 하시면 얘가 660이 나오죠. 최저 전압인 500을 넘었기 때문에 시험 전압은 660.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다. 자, 92번 154,000V 특고압 가공전선이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 등에 설치된다. 지표상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죠. 자, 이것도 좀 지워볼게요. 이것도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좀 내용이 있는데 테마가 중요한지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된다. 자, 보시면 92번이죠. 92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자, 구분이라고 해보고요. 또는 항목, 조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저고압이 있어요. 두 번째가 특고압이 되겠고요. 이것은 C가지 외를 말한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특고압 뭐가 된다? C가지 되겠다. 우리는 C가지다, C가지 외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다 뭐가 된다? C가지 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 구분은 도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철행이 되겠다. 네. 도는 뭐예요? 도로를 횡단한다. 철은 철도를 횡단하고요. 횡은 횡단보도교가 되겠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조건은요. 이 사망을 제외한 기타 조건, 그 외 조건을 물어봅니다. 저는 물어보는 건 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요. 이렇게 기억하자.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그냥 다 6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다 6.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6이고요. 철도를 횡단하면 6.5예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자고요.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횡단보도교에서는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되는데 단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3m 되겠고요. 뭐 이런 거는 뭐 볼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저고압인데 기타 조건인데요. 위 사망을 제외하는데 주로 도로를 따라 시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때는 저고압에서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되는데 단 전선이 절연전선 케이블이면 뭐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절캐로만 가셔도 돼요. 4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특고압 시가지 외가 되는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상이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줘야 합니다. 자, 하지만 그 대상의 것이 160kV 이하의 조건이라면 기본 6m인데, 만약 조건이 산지라는 조건이 붙으면 5m 되겠습니다. 요것도 개정된 표현이고요. 원래 이 6m는 그냥 조건이 없었던 게 아니라 평지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60을 초과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그쵸? 우리가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시설되는 장소가 산지가 아니면 6이고요. 산지면 5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단수 적용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특고압 시가지로 오면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단 전선이 절연전선이라는 조건 들어가면 8m 이상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를 초과하면 조건과 똑같이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희한하게 8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냥 바로 10에다가 이제 이 단수에다가 0.12m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도 모두 표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서는 154 특고압 가공전선이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에 설치한대요. 일단 우리가 이제 시가지든 시가지외든 뭔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언급이 없으므로 우리는 시가지 외가 되고요. 뭐 도로횡단, 철도횡단, 횡단보도기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바로 여기 조건이죠. 154기 때문에 산지기 때문에 뭐예요? 5m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3번 볼게요. 저압 가공전선이 상부 조영제 옆쪽에서 접근할 경우에 그 전선과 상부 조영제 간의 이제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인가? 단 전선은 뭐가 되냐면 케이블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거는 좀 제가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93번 볼게요. 93번. 좀 저기 하다. 93번. 93번은 이제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놈은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다.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제 그림으로 정리가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요. 자, 이렇게 특정 건조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특정 건조물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일단 전선이 위쪽으로 접근하는 경우에요. 또는 드물게 이거를 상방으로 접근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둡니다. 자, 이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접근하는 전선이 저고압이라면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시켜야 돼요. 하지만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1m 이상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근하는 전선이요, 누구냐면 22,900V의 특고압 가공전선이에요. 이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1, 2, 3을 기억하면서 나전선은 3m가 되고요. 절연전선은 2.5m, 케이블은 1.2m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냐면 옆쪽이에요. 옆쪽. 자, 이번엔 옆쪽이죠. 여러분들 위쪽은 이게 위쪽이에요.
옆쪽은 이렇게 위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수평이 격거리를 보는 거예요. 위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바로 위로. 자, 옆쪽인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저고압이냐 그 다음에 22,900V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자, 기본적으로 22,900V를 먼저 말씀드리면 나전선, 저전전선 케이블을 기억하면서 0.5m씩만 더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 저고압인데 이건 선택해 주시는 문제예요. 저는 그냥 위아래를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케이블은 0.4예요. 그 다음에 절연전선은 0.8이고요. 나전선은 1점인데 사실 여기서 요놈은요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들어와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를 풀면 누구예요? 저압 가공전선이 뭐예요? 상부조형제 옆쪽이란 말이에요. 요거죠. 전선이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다음 해설을 잠깐 보면 다음 해설을 이제 이 상부조형제 옆쪽 보면 사실 보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 0.8로 돼 있죠. 원래 이 조건이 들어와 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문제를 푸는 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좀 정확히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여기를 사람의 접촉, 이제 절연전선이 아닌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9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이제 1번 된다는 거. 그쵸? 94번 볼게요. 전체의 길이가 18m고요. 전체의 길이가 18m고 전체의 길이가 18m고요. 설계 하중이 6.8kN인 철근 콘크리트주의 매설 깊이인데요. 요거는 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94번이죠. 지지물의 매설 깊이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 문제가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지지물의 매설 깊이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이 6.8kN 이하의 지지물이에요. 자, 우리가 6.8kN 이하의 지지물은 첫 번째가 15m 이하의 경우 15m 이하시 바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길이에 6분의 1m 이상을 매설해 줍니다. 두 번째가 15m를 초과하는 거예요. 15m를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2.5예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독특한 게, 자, 세 번째 기준을 별개로 기억하자라고 좀 보자고요. 별개. 이건 좀 이제 제가 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17에서 결과적으로 20m예요. 별개. 17에서 20m의 경우 2.8입니다. 요건 일단은 우리가 별개로 가리자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8kN 이하가 됩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으로 표현하면 요건 700kg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1000kg짜리예요. 이제 설계하중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킬로니트로 기억해 주세요. 이때는 요 계산한 값에 0.3m 가산해 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아예 15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2.8m가 됩니다. 0.3m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4.72kN이에요. 제일 무겁고요. 1500kg 되겠습니다. 이때는 15m 이하의 것은 요 계산한 값에 0.5m 가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다? 3m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단 19, 20m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냐면 3.2m가 된다는 거. 근데 사실은 제가 보면 우리가 15를 초과하는 것들이 이제 16, 17, 18, 19, 20까지 있거든요. 20m까지 제작되는데 요게 껴들어가면 이제 요게 0.3 가산이나 이렇게 이제 0.5 가산 이런 게 안 맞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의 문제가 조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요 부분에서만 별개로 좀 따로 기억하자고요. 그냥 이 기준을 세울 때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6.8kN 이하인 경우만이에요. 이제는 좀 이것도 좀 해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동안은 사실 제가 그냥 아예 이걸 강의를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부분과 좀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냥 편하게 선택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좀 합시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94번이 바로 이거예요. 6.8이고 18이죠. 그러니까 17에서 20의 경우는 이제 2.8이다 이런 얘기죠. 예. 16을 초과하고 20 이제 이하가 이제 이 17에서 20이잖아요. 그럼 사실 거기를 15를 초과한다는데 이게 16밖에 없어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해놔고 되게 헷갈리게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95번 보겠습니다. 95번. 예, 자, 여기 적어볼게요. 전선의 색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정이 돼갖고, 요게 이제 실기 시험에 나왔죠. 이거는, 제가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개정된 부분으로서, 세모를 치지만 버릴 문제가 절대 아니죠. 전선의 색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압선을 표현할 때 L1, L2, L3, 그다음 N 보호도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전선의 색상을 표현할 때 요게 이제 무슨 색깔? 갈색. 요게 흑색, 요게 회색, 요게 청색, 요게 녹색 바탕에 노란색, 즉 노라고 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냐면 L3의 색상 뭐가 된다? 틀린 거죠. L1 갈색, 그 다음에 L2 흑색, 그 다음에 L3가 흰색이 아니라요. 이게 이제 회색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선 청색 맞고요. 보호도체는 녹색, 노란색, 노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필히 지금은 이제 세모지만 정답은 3번이다. 하셔야 한다. 자, 96번. 저압 가공 인입선의 시설 시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할 경우 그 노면상 높이죠. 자, 96번이 되겠습니다. 이 가공 인입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가공 인입선에 뭐가 된다? 지표상 높이다. 자, 요거 이제 그 구분이라고 해보고요. 네, 저압, 고압 되겠습니다. 특고압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공 인입선이라는 건 요렇게 전주가 있을 때 우리 집이 이제 요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 우리 집으로 인입되는 이 선을 우리는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은 도철행입니다. 도는 뭘 횡단한다? 바로 도로를 횡단합니다. 철은 철도를 횡단하고요. 행은 횡단보도교예요. 네. 자,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고압은 6m예요. 철도는 무조건 6.5였었죠. 자, 저압 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교는 3m 되겠습니다. 고압에서는 횡단보도교는 3.5인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선의 위험 표시라는 것을 두었을 때 그 높이를 물어보죠. 3.5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바로 이 부분을 물어본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7번 볼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만. 자, 97번. 저압 연접 인입선에
그 이제 연접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메타를 넘으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인입선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이해는 좀 중복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었어요. 테마에서 골고루 좀 출제가 됐다. 자, 보시면 이제 97번이죠. 97번. 면접 인입선의 시설이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제가 그림을 지웠지만, 요렇게 지지물에서 이렇게 오는 선을 인입선이라고 했는데, 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건물에다 전기를 줄 때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오는 이런 타입을 면접 인입선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미치면 안 됩니다. 이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미치지 말 것이에요. 두 번째가 폭이 5m 넘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어요. 폭이 5m 넘는 도로 횡단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연히 우리 집을 관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압만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가 얘가 저압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도요, 저압 가공 인입선이랑 똑같은 전선이 2.6mm 이상을 사용하는데 단 경관이 15m 이하시 2mm도 가능합니다. 더 물어보는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다 걸립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죠.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미치면 안 되니까 100m 이하가 되도록 하라.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98번이에요. 98번. 케이블 트레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전기실 같은 데나 이제 EPS실이죠.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사다리 형태의 이런 타입의 시설물이 이제 있고요. 이렇게 케이블이 이렇게 시설된 이런 설비를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죠. 자, 이때 이 케이블 트레이는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난연성일 것이에요. 난연성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때 종류가 아닌 것이에요. 희한하게 이 문제는 종류인 걸 물어본 적이 없고요. 종류가 아닌 것만 물어보는데 바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통풍 밀폐형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통풍도 되고 밀폐되는 구조는 사실상 없죠. 반통풍, 반밀폐라는 부분은 있더라도 완전히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98번은 정답이 이제 2번이죠. 2번. 이렇게. 아이고, 20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99번. 전선의 이제 단면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시면, 전선의 단면적이 38스퀘어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전선을 썼냐면, 동동연선이라는 건 없고요. 뭔가 좀 이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경동연선이 맞겠죠. 동동연선이라는 건 없고요. 그래서 경동연선을 사용하였을 때 지지물로 비종 철주나 비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3종 특고압 보완공사 시 경관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99번이죠. 99번은 보완공사 시에 이제 이 시설을 한번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조건. 기본적으로 저고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된다. 그래서 보완공사의 종류는 5가지예요. 자, 이때 저고압 보완공사는 기본적으로 400V 이하의 것이라면 최소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고압이라면 최소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줘야 돼요. 얘네들은 어떨 때 얘네들을 적용하는 걸 물어보진 않고요. 이제 이 전선의 굵기만 물어본다. 반면 1종 특고압 보완공사는 기본적으로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이제 이 경우에 1종 특고압 보완공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2종 특고압 보완공사는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의 전선로로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전압에 대한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냥 특고압이라고 주어지면서 2차 접근 상태 나오면 2종 특고압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요놈은 목주의 안전율이 2종은 2가 돼요. 여기 이제 문제를 풀 때 답을 결정질 때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35kV 이하의 전선로로서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며 요놈은 역시 전압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냥 1차 접근 상태 이렇게 물어보면 요놈이다. 그래서 우리 2차 접근 상태는 기본적으로 그 전력선이 특정 건조물과 이제 뭐가 된다? 이 3m 미만인 지역을 우리는 2차 접근 상태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목주나 A종, B종, 철탑에 대한 경관이 있는데 여기서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해요. 우리가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그때의 경관은 모두 100m고요. 다만 1종 특고압 보완공사 시에서는 이들을 설치할 수 없어요. 자, B종인데 150 그 다음에 20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탑은 무조건 뭐가 된다? 400m예요,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완성하면 여기서 제가 1종 특고압 보완공사 시 전선 단면적을 좀 집어넣지 않았어요. 지금 좀 많이 좀 시간이 좀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지지물로 B종 지지물을 썼대요. 그 다음에 3종 특고압 보완공사 시 경관이었으므로 얼마가 된다? 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 되겠죠. 자, 마지막 라스트 100번 가겠습니다. 100번. 자, 마지막 라스트 100번이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거기 보시면 100번 직접 매설식이었던 것 같아요. 중량물이 통과하는 장소에 비닐 외장 케이블에 직접 매설식을 시설할 경우 매설 깊이죠. 자,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겠다. 첫 번째가 무슨 매설식이냐면 바로 직접 매설식이에요. 직접 매설식. 두 번째가 무슨 식이냐면 관로식이 있고요. 세 번째가 무슨 식이 있냐면 암거식이라는 게 있다.
자, 직접 매설식의 경우 그 매설하는 깊이는 그 매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대요.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최소 매설 깊이는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요게 1.2m였다가 1로 개정됐고요. 기타의 장소라면, 이를 제외한 기타의 장소라면 얼마가 된다? 0.6m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직접 매설식은 땅을 매설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땅을 파재껴 갖고 여기에다가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별도의 콘크리트 밑으로 된 이 트라프를 이렇게 설치해 주고요. 이 안에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집어 여준 이런 타입의 매설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매설 방법을 직접 매설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상시 압력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 매설 깊이가 1m 이상 돼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0.6이다. 그 다음에 관로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1m 이상을 매설해 주고요. 기본적으로 요 놈은 단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래요. 요런 얘기 나오면 0.6m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로식은 땅을 파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시설되는 게 좀 달라요. 이렇게 관이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암거식은 사실은 별도로 뭐 물어보는 게 없고요. 회선이 이제 구회선이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건물의 벽면에다가 수많은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해 주고요.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하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직접 매설식으로서 바로 뭘 물어봤다? 차량이나 중량물에 이제 통과하니까 압력의 우려가 있죠. 그러므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으로 볼 수 있네요. 자, 빠르게 한번 내용을 이제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기서요, 제가 뭐 세모친 부분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82번을 제외한 새로 나온 부분의 문제도 다 잡아주셔야 돼요. 82번을 빼고 나머지 새로 나오는 부분의 문제는 모두 다 잡았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좀 이렇게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좀 오버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 부탁드리고요. 저는 2회차 때 전기산업기사 2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